지금부터 대한의사협회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식순에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건번에 구성된 어대정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2,000명이라는 어대정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2월 7일 개최된 긴급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불합리한 의사정원을 저지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시국 상황임을 분명히 이야기드리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선 의료계를 대표해서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겁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 비대위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저희와 뜻을 같이 해주게 참여해 주신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인한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구사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 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행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봉직의사, 개원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결집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 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는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정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 대우로 동참해야 한다.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 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 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보호 수호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두려움을 넣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정부의 어떤 해위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에 반드시 승리하자. 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 2024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태우.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2월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했다. 비대위에서 논의하고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 3.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비대위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 4.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 5.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 6. 다가올 의료 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하였다. 7.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8.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제5항과 같은 행동에 돌입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24년 2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9. 회원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서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하였다. 10.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처리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24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논의가 됐었는데 투표는 전자투표가 될 것이 전자투표를 해야 될 것이고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로부터 정보 공개를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들은 상임위원장들한테 맡겨줬는데 현재 갖고 있는 안은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동의하는 회원들을 정족수로 보고 그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돼야지 이게 의결 정족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런 폐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가결 정족수를 물어볼 것이냐, 과반수를 할 것이냐, 3분의 1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물을 거예요. 같이 물을 거고 아마도 폐업을 종료하는 것은 과반수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과반수 그러니까 이 투표에 돌입한 회원들의 과반수의 3분의 2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의견들은 뭐냐면은 이 어떤 단체 행동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갖고 단결력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동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3분의 1을 주장한 분들이 있고 과반수가 맞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까지 회원 투표로 같이 물을 예정이고 그래서 그 절차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부대 안건으로 같이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미 19일 날 20일부터 전공의들 학생들이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때는 우리 그 의협 비대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이전에 위임을 해 주셨고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19일 날 20일 날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니까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 왔던 분들 몇 분한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은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이미 서울에 있는 5개 메이저 대학병원만이 아니라 대부분 병원들이 이런 사태가 이미 올 거를 예견을 하고 이미 다음 주에 수술실을 반 정도로 줄였어요. 줄인 게 이제 마취과에서 이제 마취를 해줘야지만 수술할 수 있는데 마취과에서 마취를 할 수 있는 예전처럼 100%의 수술방을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이번 주 내에 각 대학병원의 마취과에서 수술하는 과들의 통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0% 정도밖에 수술방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 수술 스케줄에 대해서 조절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이미 조절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되고요.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은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아마 그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메디케이션 서경대 기자님. 네. 그 투표권 예.
돈 낸 오케이. 회원만 그 부분도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우리 의협이 이제 선거권이 회비를 낸 회원들에 한해서 선거권을 주기 때문에 투표권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회비를 낸 회원과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을 구분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회비를 내든 회비를 내지 않든 의협에 등록된 모든 회원들한테 이 사전 투표를 위한 그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보낼 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의협에 등록돼 있는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게 우리 현재 결론입니다. 네, 저 CBS 노컷뉴스 박윤입니다. 그 혹시 20일에 빅5 이외에 다른 병원 전공의 파업도 예정되어 있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공협의회와 의대상 협의회의 그 결정이나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전공협의회와 의대상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 의협 비대위에서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노코멘트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현재 전공의 비대위가 지금 계속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전공의 비대위랑 학생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우리 후배 의사분들이 의대생들한테 좀 제안은 드리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정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눈물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전공의 비대위도 그렇고 학생 비대위도 그렇고 언론 창구를 통일해서 할 얘기들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어드바이스는 할 생각입니다. 청년세수 부장기장 지금 비대위 구성 안에 네. 전공이 된 젊은 의사들 포함되어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실제로? 전번 범대위에는 전공의 대표가 2명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에 우리가 전공의 대표를 4명을 일단은 그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어떤 분들이 여쭤보는 게 이 비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난항이 아니라 전공의 비대위에서 아직 우리 의협 비대위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비대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전공 비대위 논의해야 되는데 전공의 비대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논의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전공의 비대위에서 구성이 끝나면은 의협 비대위에 같이 참여할 건지를 논의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논의가 끝나면은 누구를 파견할 것인가를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거다. 이게 난항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전공의들 이제 행동에 대해서 법률 구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법률 구조의 기준이 예. 그 파업에 따른 법률 구조인지 아니면 차후에 집회 시위 같은 게 이뤄졌을 때 돌발 사고 같은 거에 대한 만약에 법률적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모든 걸 하려고 그러고요. 이미 각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 단위별로 의대생들이랑 그다음에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단위 대학병원이 각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고문 변호사들이랑 개별적으로 다 이미 협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대학에 소속돼 있는 전공이나 그 대학에 소속돼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단체 행동을 하는데 그 다치는 걸 두고 볼 선배나 교수들이 없기 때문에 스승들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대학 병원들이 다 갖고 있는 고문 변호사 풀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이미 대학 병원 자체적으로도 이미 논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만약에 전공의들 집회 시위 중에 일어나는 만약에 불가피하게 상황상 전공의들이 조금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면은 막 사람을 때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집회 시위 도중에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조금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충분히 지원하실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위를 하는데 시위 자체를 불법이라 볼 것이냐는 시위 다른 문제고 만약에 우리가 시위를 하더라도 어떤 폭력 시위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자제하고 폭력 시위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끌고 갈 거지만 그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법률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기존의 의협이 갖고 있는 법률 구조단이나 변호사 풀로는 미약하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대형 로펌을 접촉해서 대형 로펌과 의료계와의 어떤 계약 관계를 맺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접촉 안 되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접촉했는데 그쪽에서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대형 로펌으로부터의 법률 구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가 현재 우리의 결정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대화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은 거짓말을 그만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얘기를 거두어 드려야지만, 아마 그래야지만 대화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정부에서 절대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우리 이 전공의들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감옥에 보낸 데는 정부랑 대화가 가능하겠냐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의사들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정부 발언에 유감 표명하셨는데 법적 대응 조치도 하시겠다고 한 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를 법적 조치 오늘. 네네. 아, 발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 발언들이 과연 이게 현행법상 내지는 헌법상에 맞는 발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검토의 결과 이거는 위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 그 위법적인 발언한 특정이 관료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 면허 박탈에 대해서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좀 어떤 대응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행정처 그러니까 이 복귀하는 명령을 내는데 명령에 듣지 않게 되면은 법적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료법상에서 현재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의료법에서 면허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면허 취소법이 되는 조건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그러니까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받아야지만 면허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법이. 그런데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을,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항의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의사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과연 그게 정부 맞느냐? 이런 식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해서 뭐 실제로 그래서 면허 취소가 생긴 의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급하게 보내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뭐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브란스 병원의 소총과 의국장이 뭐냐면은 소총과 레지던트 전체 이제 그 대장인데, 이 국장이 오늘 사직서를 내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세브란스 전공의 회장한테 전달했고, 그 회장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이 둘 가진 여자 선생님인데, 이제 저는 그 요지가 나는 집단행동의 일원으로서 사직서를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늘부로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한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버틸 만큼 버텼는데 마치 의사들이 지금도 집단 이기주의인 것처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몰아가는 걸 더 이상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라도 다시 소아청소년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앞으로는 소아청소년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의 고별을 기하는 글이라는 썼단 말이에요. 이런 의사들이 아마도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사태로 인해서 면허 취소가 생기게 되면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단체 행동 찬반 네. 투표에 대해서 참여 여부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단체 행동에 만약에 찬성할 경우 어떤 시점에 참여할 건지, 그 참석 여부뿐만이 아니라 시점도 들어가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표 결과 나올 때까지 네. 그럼 의협 측은 전공이나 의대생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단체 행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단체 행동이라는 거는 하루 휴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파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기한 내지는 그런 이제
마지막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활동에 이미 행동에 돌입했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의료계 전체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정도 휴진할 것이냐, 뭐 반일 정도 할 것이냐, 전국 집회를 할 것,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과 우리 상임위원장들한테 위임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투표는 하루 정도의 휴진이나 반일 정도의 휴진을 위해서 투표하자는 게 아니라 최후의 투쟁을 하기 위한 투쟁의 시점과 투쟁의 종료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의약분업 투쟁 때도 초기에 그랬고 2020년도 투쟁 때도 휴진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정부를 만나서 폐업을 접는다, 휴진을 접는다고 선언을 하고 언론에 나면서 의료계가 혼란스러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정해놔야지만 누구 한 명이 독단적으로 자기가 대표성을 갖고 이런 투쟁을 접을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의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하루 정도나 뭐 반일 정도 휴진이 아닌 최후의 투쟁이라면 네. 최후의 투쟁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2000년도에 의약분업 투쟁 때 2000년도에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혹시 그 말씀하신 최후 파업 이전에 네. 하루나 뭐 반일 수준의 집단 행동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 거는 일단 우리한테 이름이 돼 있어요. 그것도 네. 그러면 차후 논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회의에서 그런 정도의 행동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매일 시시각각 이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 의사들이 정부나 국민들한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 내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 향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집단 행동도 조만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몇 가지 안들은 나왔고 그 안들은 상임위원들이 며칠 내에 다시 다듬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매주 목요일을 기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에 있는 회원들과 전공의들이 뭐 한두 시간 정도 집회를 하고 그 동일한 시간에 전국적으로 집회를 한다,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24일이 될지 25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확대 대표자 회의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근데 날짜를 24일로 할지 25일로 할지는 지방에 있는 요새 교통편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24일로 할지 25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확대 대표자 회의라면 개원가로 치면 시군구 회장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워낙은 외부에서 할 생각이었는데 외부에 지금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 장소를 못 구하게 되면은 그냥 저기 지하 1층에서 그냥 의자 없이 서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집회도 빠르면 3월 10일 정도에 전국 집회에 대해서는 가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런 가안들은 아마 이제 우리가 오늘 했던 비대위는 의결기구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실행은 우리가 이제 시도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가안을 가지고 시도회장들이랑 협의해서 전국 집회 날짜는 확정을 지을 거고, 확정이 짓게 되면 아마도 이제 알려드리게 되겠죠. 그럼 말씀하신 그 3월 10일 전국 집회 가안 같은 경우에는 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의약분업 때처럼 장충동에 모여서 한다든가? 그렇죠. 모여서. 모여서 그렇죠. 그러면 25일 말씀하신 비판 집회는 대표자분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계 확대 대표자 회의. 확대 대표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금까지 대표자 회의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대의원들이랑 시도회장들이랑 임원들만 모였던 건데, 거기에 더 하부 조직인 223개인가 220 몇 개인 시군구 회장들까지 포함된 확대 대표자 회의라는 거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의사협회는 개원이들의 단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와 서울시 의사협회와 경기도 의사협회가 병원계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적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방은 예를 들어서 대구시 의사회, 그러면 대구시 의사회에 있는 회원들의 90% 이상이 4개 대역이에요.
경북의대, 영남의대, 계명의대, 대구가톨릭의대. 그 대구시사회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회에 4개 대의 교수들이 상시로 참석을 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시도의사회와 병원과의 연계가 아주 본드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협회가 마치 개원의협회의 하나의 개원의협회의 단체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폄하되는 거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TV조 장민지 기자님, 아까 그러면 투표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이런 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라고 해서부터 가장 중요한 게 의협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에게 우리가 문자를 보내든지 문자가 되겠죠. 문자를 보내서 이런 회원 투표를 할 텐데 회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 투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를 위한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문자 온다고 다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번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라고 날짜는 못 볼 수 없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등록돼 있는 회원들한테 이런 투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것인가라는 절차는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투표가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목표 같은 건 있으실까요? 가급적 빨리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우리가 회원이 예를 들어 등록되어 있는 8만 명인데 8명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밖에 안 됐다. 80%는 보지도 않고 버렸다. 그럼 가급적 많은 회원들로부터 우리가 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문자를 보내야 되는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몇 명 정도가 어디서 모여서 공비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비대위에서 주최를 하시는 거죠? 비대위 주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은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까지 포함되고 어쨌든 간에 단위병원 대표들한테도 보낼 거예요.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전공의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예상 인원은 다 우리가 참여 대상들이 다 온다 그러면은 만 5, 600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자신할 수 없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 전공의 비대위는 기존에 있었던 2020년도의 그 상처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에 집행부는 이미 물러났고 그다음에 이 현재 얼마 전에 이 이필수 집행부의 이필수 회장도 회원들 신뢰를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이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만약 신뢰한다 그러면은 참여할 것이고 아직도 그 신뢰가 덜 쌓였다 그러면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병원 단위에서는 교수님들이 전공의들을 챙기고 있고 각 동문들 선배들이 후배들을 계속 챙기면서 선배들의 선배들이 후배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결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 찬반 투표 때 파업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오늘 비대위에 혹시 전공의 대표들은 참여를 했는지 오늘 참여 못했어요. 그러면 총 4자리는 비워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파업 찬반 투표 때 파업 방식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파업이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단체 행동이 목표는 아닌 거고 우리가 단체 행동이랑 그런 파업을 통해서 정부에게 우리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이 많이 큰 게 의사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과연 정부가 말하는 의대 정원 증원이 맞는 얘기냐. 정부가 말하는 의사수 부족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국민들이 의사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의사수 부족이 되든지 그래서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요거론이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구태여 길거리 나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단히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나마 의사협회에서 비대가 구성이 되고 전인집행부가 물러나고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정부에서 발표해서 핵폭탄처럼 이슈가 커지니까 이렇게 모이신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부에서 드리는 말씀이 의사편을 들어달라는 애가 절대로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말을 가감없이 편견 없이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일방적인 정부나 일방적인 일부 학자의 얘기였었지 실제로 의사들이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쪽에서 말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바뀌면은 우리가 집단 행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파업이 목표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계가 전체 행동을 하더라도 단계를 밟아가면서 단계를 밟아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의사들의 말을 좀 제대로 들어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11시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차관이 뭐 대책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책 발표한다는데 그 대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의료계에서 대응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그 얘기할 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관심 없다고. 내일인가 아마 총리님이 발표한다 그러는데 그 총리가 무슨 발표를 하든 저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총리가 말하는 게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의대 정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성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2차 회의 일정이나 혹시 아젠다 있으실까요? 비대 2차 회의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큰 틀은 정해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사안들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논의들은 7인 이내로 구성된 우리 상임위원단에서 결정을 하고 그 상임위원단에서 결정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들은 비대위를 열 텐데 그 비대위가 꼭 지금처럼 오프라인에서 열지에 대해서는 그냥 위임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그럼 죄송한데 찬반 투표 때 여쭤보실 그 사항들이 정해진 게 있으면 한번 정리.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인 안은 안 만들었는데 아까 말한 첫 번째 중요한 게 의료계의 전체 행동을 시작하는 거와 종료하는 거는 전체 회원의 투표로 정한다. 두 번째, 전체 회원들의 단체 행동을 시작하는 것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할 거냐, 3분의 1로 할 거냐, 이것도 물어볼 거고.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파업 단체 행동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위임해 준 건데 예전부터 과연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이 뭐가 있겠느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문 닫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예를 보면은 국민건강보험 거부 투쟁을 하자. 거부 투쟁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부터 건강보험 환자를 보자고 일반 환자를 볼 것이다.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환자를 안 보는 투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 3,000원 내던 환자한테 15,000원을 내라고 말하면은 환자들이 더 거부감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은 개원가는 문 닫는 것밖에 없고 이 전체 행동을 한다라고 만약 결정이 되고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뭐 이미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봉직이들이라는 대학 교수가 아닌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낼 각오들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는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의는 언제쯤? 상임위원단도 회의는 그건 언제라도 나를 안 정하고 필요하면 하루에 언제라도 그거는 이미 우리 단톡방이 있고 대부분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현재 상임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매일 협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상근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아, 오늘 하나 결정된 것 중에서 하나 이걸 빼먹었구나. 전공의들이랑 의대생들이 병원을 나가고 학교를 나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두렵잖아요, 외롭고. 그래서 뭔가 어디 본인들이 안식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준비가 끝나게 되면은 이 지하 1층 강당과 5층 식당을 개방할 거예요, 회원들한테 저희가. 그래서 전공이나 학생들이 외로울 때 언제든지 찾아와라. 이게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많이 뭉쳐 있으면 암만 해도 거기서 본인들이 위로도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결정을 했어요. 예. 아까 김태구 위원장께서 발언해 주신 부분 중에 그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제5항과 같은 행동에 돌입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5항과 같은 행동이 뭐예요? 거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우왕 거기 없어요? 우왕이? 법적 조치, 그 법적 조치라고 하면 뭐 네, 이해했습니다. 그 의협 선거 일정 연기하냐 안 하냐도 이 오늘 안건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관상에서 의협회장 선거의 연기는 대의원 의장이랑 선관위원장이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둘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도 연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요, 이게. 근데 결정은 아직 안 났어요. 어쨌든 정관상에서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대의원의 의장과 선관위 위원장의 둘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정이 연기가 안 되고 예. 다음 집행부가 꾸려지게 되면은 예.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의협 끌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은 새 집행부 그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은 그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그냥 스무스하게 넘겨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체적인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맞는 거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오늘 우리가 줌으로 참석한 분까지 처음에 우리가 의결 정속서를 채워보니까 39명이었어요. 그 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얼마큼 참석? 오늘 참석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적으로 대한전공의회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 박단 대표도 참석? 오늘 참석 못했어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질문이 아까 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예? 질문이 아까 나왔을 수도 네. 있는 건데 이제 결국에 20일까지 3일이 남았는데 3일 남았잖아요. 20일까지 예. 1월 예, 남았는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20일날 발을 맞춰서 뭐 휴학이든 네. 뭐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파업을 위한 투표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시간이 엄청 되게 촉박한데 이게 정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투표는 이번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가 지금 말하는 파업이라는 거는 반차 휴진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하루 휴진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부단한 노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학고부동하게 의료계를 밀어붙였을 때 최종적인 그러니까 끝장 투쟁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뭐 반일 정도 휴진이나 하루 정도 휴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까지 투표라는 거 아니고 그거는 우리 비대위의 상임진들한테 맡겨준 거예요. 지금 말하는 투표는 20일 날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행동에 들어갔으니까 그 행동에 발맞춰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는 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 되셨죠? 그럼 한마디만 더 그러면은 전공의들이나 이제 의대생들이 20일 날 어떤 행동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협이 이제 약간 형님격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실제적인 거는 그러니까 뭔가 전폭적인 지원할 뜻을 갖고 있고 전폭적인 지원하기 위해서 투쟁성도 걷는데 중요한 거는 전공이랑 의대생들의 의중이라는 거죠.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지원이나 이런저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해주는데 우리가 나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후배 의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고 그나마 통일된 의견 중에 하나가
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달래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통일된 의견이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협이 갖고 있는 법률 지원단의 풀은 좀 열심히들 하지만 숫자도 적고 약하니까 그래서 큰 대형 로펌과의 접촉을 시작했다는 게 그런 대형 로펌이 동의해서 계약이 되면은 그 대형 로펌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법률 구조 활동을 하겠다. 오늘도 그 얘기 했어요. 가급적이면 한 군데로 뭉치는 게 맞고, 글쎄, 그건 제가 어디 말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100명이 내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0명이 모였으면 어마어마한 단체일 텐데, 그건 이제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의협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구조를 받았다는 데가 회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계속해서 좀 대형 로펌이면 좋겠다는 요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만 대형 로펌이 의협의 법률 구조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젊은 의사들이나 학생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로펌과의 접촉을 해서 대형 로펌을 가급적인 법률 구조단으로 위촉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미 몇몇 분들은 확인해 본 바가 있어서 가능도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갖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가능도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예. 사전에 조금 얘기가 있었던 대응 구체적으로 비대위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워낙에 법률 구조단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많이 요청을 하니까 그 분들이 비대위에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가 있다는 거죠. 알아본 바가 있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가능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로펌이 어딘지는 그거는 모르고 나도.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대형 로펌이 보통 그 대형 로펌의 가장 큰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 내지는 수주하는 데가 정부인데 이게 정부랑 의사랑 싸우는데 그 로펌들이 다시 의사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봤더니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로펌이라는 게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결정해 놨으니까 접촉을 하겠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워딩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